안녕하세요. 이종연수부의 김희은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전 질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산 경비 집행과 관련된 질의응답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간접 경비 및 부가가치세 지출의 경우 총 사업 예산 대비 정률 집행인지 또는 총 사업비 집행 금액에 대비 정률 집행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종욱 펠로십 예산 지침에 의거하여 일반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6%와 10%로 정률 지급인 만큼 총 사업비 집행 금액, 즉 실사용 금액 합계의 정률 집행인 점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예산 내역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사업비 집행의 기본 원칙은 최종 확정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부 사업 내용과 예산 산출 내역서의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 후 변경 내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 동의 완료된 후에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 비목 간 항목 변경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자 과제 책임자 자체 승인을 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 원칙에 의하여 사업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달라 부탁드립니다. 협의는 이메일 등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 비목 간 항목 변경은 30% 미만이라도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공문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수행 안내자료 50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 변경을 할 때 증감률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예산 내역 변경의 원칙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효율적인 내용으로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하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예산 내역과 반대로 감액되는 예산이 적절한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예산 내역 변경이 이루어진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의비 사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업수행 안내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회의 경비에 대한 세부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외부 회의의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외부 회의란 본 용역 과제를 수행하심에 운영위원회, 지도교수, 실무간사, 연수생 이외의 외부 사람들과 개최되는 워크숍,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말합니다. 즉 운영위원회와 지도교수, 실무간사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맨 마지막 질문에 자문위원과의 회의는 외부회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같은 기관이지만 소속이 다른 인원과의 회의는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와 지도교수, 실무간사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기관 소속이더라도 외부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의비 성격이 위에 언급한 대로 워크숍, 자문회의, 토론회 등 연수와의 연관성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목적 없는 회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의하신 내부 회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수행 안내자료 163페이지를 보시면 외부 참석 없이 내부로만의 회의비 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내부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 지도교수, 실무간사, 그리고 연수생들을 포함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회의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공식적 회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운영위원회 2-3명이 모여 단순 평일에 점심식대, 집행액 등은 불인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수행 안내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숙박비 상한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6번째, 사업수행 안내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연수 운영 경비에 필요한 행사비와 요인물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산출이 어려운 간접 경비 등은 일반 관리비에서 집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질문 주신 사업 정산 전 Q&A 자료집을 미리 배포해 주실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배포한 사업수행 안내자료 163페이지에 Q&A 모음집이 기술이 되어 있고 또 금일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로 진입된 내용들은 이메일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은 비슷합니다. 사업수행 안내자료집을 숙지해 주신다면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도 해결하지 않는 내용들은 사업 담당자에게 꼭 사전 질의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연수 수행에 관련된 내용은 윤하영 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은 과장님의 경비 지출 관련된 Q&A에 이어서 연수 운영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착 지원용 생활용품과 재단에서 지원하는 물품이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재단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공유 부탁드렸는데요. 저희는 현재 KF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소독제, 티머니 교통카드, 보조 배터리, USB, 블루투스 이어폰, 백팩, 접이식 백팩, 그리고 에코백 여행용 용품 세트, 손톱깎이, 어댑터, 휴대용 손난로, 우산, 텀블러, 메모패드,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겨울용 패드까지 해서 위탁기관을 통해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생활 정착 물품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째로 이종 펠로우십 교육 과정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국 후에 코피가 필수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한국어 교육, 연수 국별 보고 등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시기에 진행되는지 안내 요청드렸습니다. 저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한국어 교육, 그리고 연수생 국별 보고 등은 재단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연수생 입국 후에 오리엔테이션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들이 단발성 1회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교육에 보통 한국 문화와 교육, 연수생 액션 플랜 국별 보고 등을 포함하여 위탁기관에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의 질문으로 제안 요청서 상에 기증서한 절차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먼저 연수기관에서 기자재 리스트를 포함해서 연수생 소속기관 기증서 요청 서한을 재단 담당자에게 송부를 해주시면요. 재단 담당자가 기증서한 위탁기관 및 소속기관에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연수생 소속기관의 기자재 통관 관련해서 서류를 소속기관이나 아니면 국가에 요청을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물품을 기증을 합니다. 물품을 기증할 때 중요한 것이 아래의 샘플과 같이 재단 로고 스티커 부착을 요청드리고요. 그 후에 연수생이 물품을 수령하고 난 후에 위탁기관에서는 연수생 소속기관 검수사진 및 수령서한을 받아서 재단에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게 개인에게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연수생 소속기관의 자산 목록에 추가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연수생 입국 시기 약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한데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그 코스모진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숙박비 출입국 관련된 코스모진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후에 연수생들에게 위탁기관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에 맞게 일비를 계산하여서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재단 사업 운영 시 홍보 물품 제작을 할 때 제작 물품 수에 제한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셨는데요. 재단 사업 관련해서 홍보 물품 제작 등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부탁드리며 사업 수행 안내 자료 32쪽에 보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수생 국내 체류 기간 동안에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6개월 이상 연수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으로 가입될 수 있어서 하나투어를 통한 트래블로버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질병 사망, 질병 80%가 보장되며 국내 상해, 국내 질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종 펠로우십 학위과정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인지 문의 주셨는데요. 이전에 정혜진 과장님과 김수진 대리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대로 저희는 내년에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3월에서 4월쯤에 입찰 예정이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은 제안 요청서나 사업 수행 안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요 문서들을 확인한 후에 숙지해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정말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이종국 펠로우십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탁기관과 저희에게도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